자, 이어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주선 김도영입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시장 어제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할 게 두 개나 있는데 14일에 주셨던 이 대봉 LS가 7%대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또 7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도 7%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거든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전일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실제 후쿠시마 쪽에서 관련된 이 원전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거든요. 도쿄올림픽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틈새적인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 부분의 스케줄 쪽을 놓고 보면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지속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슈팅이 나가면서 윗꼬리 쪽에서 달렸던 부분을 하나를 보면 전반적으로 등배 구간 쪽에 가두리 부분 쪽에 있는 상단에서 지금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 쪽에 테마성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7,0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와 함께 우상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패턴 쪽에서는 위쪽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7,000원에 대해서 갈지자를 만들고 슈팅을 하나 재료 소멸과 함께 좀 슈팅으로 좀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보유자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7,400원보다는 조금 더 낮은 7,350원에 대한 저항대가 오늘 초반에 걸려드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만약 초반에 저항이 걸릴 경우는 한번 팔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새해를 좀 늦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난 뒤에 한한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섹터들을 컨텐츠부터 해서 면세점 그리고 항공주 또한 또 실제 여행 부분까지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신고가 랠리라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체질 자체가 이제 면세 사업 쪽으로 좀 집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수 경기 활성화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호등 차트상, 주쌤의 신호등 차트상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조금 더 위에 쪽에서 위쪽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86,8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무상향 쪽으로 좀 열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 한한령과 관련돼서는 차익 실현 부분은 그러니까 한번 팔고 가자라는 논리보다는 틈새 쪽에서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위쪽으로 좀 안전하게 우상향이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실제 한 마디 정도 한 94,000원대 이상 부분 쪽을 추가적인 슈팅 부분에 대한 목표로 최종단을 한번 정해보고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필식의 시장 관전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착오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서 나스닥이나 S&P 500을 가지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1% 이상의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음봉 캔들이 발생됐다라기보다는 실제 미중 무역 협상 테이블 자체가 15일 현지 시각 부분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 여부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K바이오 관련돼서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대한 재료 소멸 이벤트성으로 분명 체크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착오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는 전일 올라가는 속도로 좀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니까 아직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좀 화답하고 있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즉 오늘과 내일 이 재료가 합의문에 대해서 이벤트성으로 뉴스플레이 자체가 도배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우상향이 조금 더 열려서 고가를 조금 더 갱신하는 패턴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부분의 힌트를 하나를 어디서 더 얻었냐면 상해지수에서 좀 얻었습니다. 보시면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살짝 눌려주면서 움직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위쪽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즉 당사자들이 다시 신고가 랠리 쪽을 직전 고점 부분을 탈환했다라는 것, 감쌌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벤트성 당일까지는 오전장에서 위쪽이 좀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우상향 부분이 열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더 강하게 올라갈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다중바닥으로 보시면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1153원에 대해서 3원.121원
정도에서 강력한 지지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위쪽 부분이 더 강하게 열리는 것이 계속 제한적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대부분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부분의 상승 진폭은 작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위쪽이 빵하고 장대 양봉이 열리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153원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만약 1153원에 대해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신고가 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종목 또는 저희 포트폴리오에 MKNW에 있는 주셈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가야 된다. 분명히 원달러 환율의 1153원 선을 그어놓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식 선물 쪽 변고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위쪽 상단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더 열어서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하고 연동거래에서 키높이를 좀 마치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302.60포인트. 앞에서 여기서 사실 앞자리가 바뀔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했었다가 방송에서 분명히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제 전략 부분은 위쪽을 장중 부분의 스위칭 따라가는 패턴이 아니었다라면 같이 대응을 좀 못했다라고 송구스럽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302.60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빠르게 탈환하지 못한다라면 원달러 환율이 1153원에 브레이킹 걸렸을 경우에는 단기 저항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즉 지금부터는요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선물지수 기준에서 2에서 2.8포인트 이상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추세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는 고점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새롭게 갱신하는 템포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하단부는 300.75포인트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지성 부분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 하나의 더 힌트를 얻는다면 내가 종목을 더 들고 가도 될까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쪽 코스피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된다라면 역시 자신 있게 조금 더 들고는 가도 된다라는 관점이겠지만 저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막힌다라면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린다라는 관점이겠죠. 그 부분에 300.75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되면 실제 외국인들의 이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마 쪽에서는요, 워낙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한령 쪽 관련된, 그러니까 대중무역 관련 쪽으로 된 호재 부분 쪽으로 다 언급을 좀 드리다 보니까 틈새 쪽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구제역 감염 항체가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의해서 이에 대한 방역 강화에 관련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펜젠졸도 좀 필요한 부분에 틈새 쪽에 교집합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제 방역 관련주인 첫 번째 종목으로 제일바이오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지지가를 좀 잡고 가보면 7,220원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및 강력한 지지력이 나와야 앞에서 살짝 틈새 쪽의 테마이다 보니까 매물 소화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 측정 부분에 대한 평균값에서 위쪽의 매물을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만약 오늘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갭 떠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방망이는 더더욱 더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글벳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동물 백신 관련 쪽으로는 지금 숨고르기가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손절 라인 자체를 이렇게 잡고 들어간다라면 지지가로 6,650원에 대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다면 우상향이 열린다. 앞에와 비슷하게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매물대에서 하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체시스가 사실 요즘 보면 앞에 두 종목이 강점 부분에 대장 역할을 그동안에 했다라면 실제 이번 주와 지난주 후반부의 모습에서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장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체시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쪽으로 집중을 하시되 3,460원에 대한 지지력
훼손되지 않는다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측정 부분에 대해서 매물은 제장 역할을 전과 뚫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 4,100원에 대한 돌파 포인트 하나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땀 한 땀 대성미생물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우상향 쪽에서 가장 약하게 올라왔다가 전체적으로 4거래일 동안 감싸면서 올라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손절 라인 부분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 쪽의 강력한 지지력 같은 경우는 15,3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우상향 쪽으로 열리면서 추가적으로 슈팅의 재료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구제약과 관련된 동물 백신 쪽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드 그러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까지 좀 연동을 해서 하나를 좀 같이 보셔야 되니까 실제 시장의 변동성 부분에서 테마가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주도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매 트레이딩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